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듣기 교육론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익혀둔다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살펴볼 개념은 듣기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보통 듣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해서 수동적인 과정으로만 과거에는 해석이 되었는데 청자와 화자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음성 언어를 이해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는 능동적인 기능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비언어적인 요소, 몸짓, 손짓, 표정 등이 동반이 되었을 때 청자는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준언어적인 요소인 억양, 속도, 강세 같은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듣기를 할 때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리 자극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해되고 처리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듣기 이해 처리 과정, 처리 모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이 단어들이 눈에 익으시죠? 네, 읽기 교육론에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읽기 교육론과 듣기 교육론은 같이 이해 교육론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의 내용이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부분은 중복이 되죠. 상향식 처리는 말 그대로 단어, 문법, 언어 형식을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처리 방법으로 듣기 관련 활동을 보면 최소 대립상을 듣고 구별하는, 고르기,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듣고 받아쓰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겠고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음이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바와 빠 아니면 다와 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듣고 구별할 수 있는지 표시하기 이런 활동이 상향식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시제가 다른 것에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향식 처리는 언어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미 그 청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스키마라고 하죠. 이런 것을 머릿속에 구동을 시켜서 이 맥락이 지금 듣고 있는 지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데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듣기를 하면서 여기는 어디인지, 여기에 지금 화자의 분위기는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뭐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식은요.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 이런 것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듣기 수업 시간에 실제 이루어지는 그 처리 과정은 대부분 이 모형 두 가지 상향식과 하향식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처리 과정, 그런 해독 과정, 모형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스스로 듣기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구동하는 전략,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리 반더그리프트라는 학자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듣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전략입니다.
언어 자료 자체를 처리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문맥을 들으면서 빠진 정보들을 스스로 메꾸는, 추론하는 전략을 씁니다. 또는 들으면서 뭔가 맞지 않는 또는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의 구조로, 뼈대로 요약하는 활동을 하면서 듣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상위 인지 전략,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듣는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듣는 활동 자체를 스스로 계획하고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를 마치 모니터링 하듯이,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조절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에서, 내 위에서 나를 평가하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나의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을 한다거나, 자신이 설정한 목적에 맞춰서 내가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상위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정의적인 전략인데요. 모르는 것을 듣다 보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보충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청취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서 듣기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듣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식별적 듣기라고 해서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같고 다른지 이것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음을 들려주고 어떤 것이 맞는지 번호를 이렇게 체크하게 하는 이런 듣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듣기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듣기는 선택적 듣기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골라 듣는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어디라는 장소만 듣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자, 그 질문을 듣고 듣기를 할 때 그 번호만 듣는 거죠. 자, 이것이 선택적인 듣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적 듣기인데요.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해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자, 보통은 문제에 나오죠. 지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먼저 보기 1, 2, 3, 4 선택항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문항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론적 듣기죠. 듣기 상황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에 더 중심을 가지고 이 화자가 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일인지, 계획인지 이런 것을 한번 예측하게 하는 추론적 듣기, 이런 방법을 듣기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확장적, 비판적 듣기인데요. 이 내용을 다 듣고 듣기 지문을 다 듣고 그 지문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그리고 또는 화자는 이런 내용을 어떤 생각으로 말을 했는지 의도, 그리고 찬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듣기 유형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듣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떤 것에 맞춰서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청취 목적을 주고 듣게 하는
이런 듣기 유형을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듣는 방법을 지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듣기 담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기 담화 유형, 듣게 되는 그 지문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방향으로 나눠보면 일방향, 쌍방향. 일방향은 한쪽만 계속 말하는 거고 쌍방향은 서로 A, B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듣기의 목적, 그리고 이 말하는 목적을 보면 사교적인 서로 그 근황을 묻는다거나 서로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입니다. 대화의 목적이죠. 그리고 정보 교류는 중요한 안내를 한다거나 알아야 되는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필히 있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담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그리고 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세부 담화를 보면 일방적이면서 사교적인 목적으로 말하게 되는 독백이 있겠죠. 혼자 말하니까요. 그리고 라디오 사연을 읽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한 명이겠죠. 그리고 사교적이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담화는 쌍방향일 때는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뭐 계획된 내용은 아니죠. 잡담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한 사람이 말하는 뉴스, 강의, 안내방송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정보 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담화는 인터뷰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의하는 대화,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제공되면 좋은 듣기 자료가 갖추어야 할 자료 구성의 원리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성입니다. 실제성은 구어적인 특성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연스러운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교재에 들어가 있는 듣기 자료는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틀림없이 발음도 정확하죠. 그런 성우들이 녹음한 그런 자료가 보통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듣기 자료라 하면 구어적인 특성이 잘 묻어나 있고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듣기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교재용으로 완벽한 그런 것을 듣게 되지만 조금 더 실제성 있는 자료들을 계속 가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어의 특성 중에 말끝을 흐린다거나 머뭇거린다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반복한다거나 이런 특징이 살아있는 자료가 실제성 있는 자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조용하지 않고 주변 소음이 좀 들어간 듣기에는 편하진 않겠지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듣기 상황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반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성 있는 좋은 자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적용성인데요. 학습자가 좀 관심 있는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과 맞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거 이런 자료가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그런 자료를 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이성이라고 하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죠? 과거의 언어 듣기 또는 언어 능력, 뭐 갖고 있는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 활용되도록 설계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배운 그 듣기 기술 이런 것이 그냥 교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현실 한국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전이시켜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듣기 자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의 지향성입니다.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어떤 퀴즈를 푼다거나 어떤 표를 주고 그걸 채우게 한다거나, 그래서 후속 과제를 수행해서 들은 내용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이제 이런 후속 과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4가지 특성을 잘 가진,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다음은 수업 시간에, 듣기 수업 시간을 어떻게 단계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단계를 보면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전, 읽기, 읽기 후, 그리고 쓰기도 그렇죠. 쓰기 전, 쓰기, 그리고 쓰기 후 단계가 있겠습니다. 말하기도 여기 3단계 넣어서도 충분히 수업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3단계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수업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 듣기 전이니까요. 오늘 들을 내용과 관계 있는 것 또는 알고 있는 것,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워밍업의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오죠. 배경 지식, 알고 있는 나의 지식,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단계입니다. 전통 한복이나 명절 이런 것을 듣는다면, 그날 있었던 일, 그날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다면 그것에 대한 경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들어야 될 내용이 그런 한국의 전통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에 관련 어휘들, 이런 표현 학습, 모르는 단어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들리게 듣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미리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제목을 보고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보는 이런 과정이 듣기 전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운동 하듯이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듣기 단계는 바로 실제 듣습니다. 보통은 들을 때 한 2번 정도를 듣게 한다가 기본적인 그런 횟수인데요.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 듣는 거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빨리 중요한 어휘만 잡아서 이제 메모하며 듣기, 또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세부 정보에 어떤 세부 정보가 있었는지,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주제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들으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들은 후에 단계죠.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1, 2, 3, 4에서 고르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발표한다거나,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이 강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토의 토론, 이런 활동으로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들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휘 학습 또는 예측,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듣기 전 단계에 일어나는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들으면서 메모하는, 자, 이런 활동은 듣는 그 과정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문제 푸는 것은 들으면서도 체크할 수 있고요. OX를 할 수도 있고요. 들은 후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을 말하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것은 다 들은 이후에 그 주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듣기 후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듣기 교육론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듣기 자료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실제성 생각나시죠? 실제성. 듣기 자료를 구성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었죠? 실제성. 옳지 않은 것. 자,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자,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자연스러운 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듣기인데요. 자, 1번. 구나 절 단위로 종결되는 발화도 활용한다. 자, 그렇죠. 어디에 가요?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해서 구로 끝나는 그런 발화도 충분히 가능한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요. 생략, 반복, 머뭇거림의 구어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렇죠? 그리고 발화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주변 소리.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거기는 뭐 가게이거나 시장이거나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대화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드러나도록 발화의 양을 비슷하게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A와 B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항상 둘이 똑같은 양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길게 얘기해도 한 사람은 듣는 대꾸만 하면 되죠. 맞장구만 치게 되면 그것도 완벽한 구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화의 양을 비슷하게 구성하는 경우는 교재에서 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듣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15일차 한국어 듣기 교육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 용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처리 모형, 듣기 전략, 듣기 유형, 듣는 방법이죠. 그리고 듣게 되는 그 지문의 유형, 그리고 듣기 자료를 구성하는 원리, 듣기 수업의 단계에 있어 나타나는 활동들. 자,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 요약 자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법교육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